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 원 늘려 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라고 비판한 발언은 여러 가지 이유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비판의 구체적인 이유. 재정 부담 증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현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정적 제약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재정적 어려움.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 빚 증가 배경. 재정 운영 방식. 문재인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쌓인 국가 빚의 13 이상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하여 2022년에는 총 국가 채무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재정 수지 적자. 2022년 회계연도에는 재정 수지 적자가 117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 결과 및 영향. 이자 부담 증가.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이자 지급 부담도 커집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제한하고 다른 중요한 분야의 교육, 보건,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 국가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국가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민간 투자 위축. 높은 국가 채무는 정부의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 왜곡. 정부가 채무 상환에 집중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 증가.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존하게 되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 현재의 채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어려움. 높은 국가 채무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매우 합당한 지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재정정책이 국가 채무를 증가시켰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비판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는 정치적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적 동기가 있는 비판은 때로는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이 정책의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정부 비판이 합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는 구체적인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정부의 재정 정책과 경제 성과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지므로 단순히 비판의 정당성을 평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은 위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데올로기 여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